저는 경력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피고인들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록을 보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무죄 주장은 매우 애매하게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확실하지 않은 태도가 눈에 띄었죠. 무죄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무죄 주장 혹은 무죄를 주장하는 듯한 유죄 인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되었고, 이는 마치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는 책임 회피형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책임 회피형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무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무죄 주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 많은 피고인들은 무죄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형이라도 줄여달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죄 주장은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해당하는 주장입니다. 즉, 무죄를 받으려면 끈질기고 지독하게 일관성 있게 싸워야 하며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큰 가치를 얻으려면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전부 무죄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 무죄 판결이 몇 마디 주장했다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검찰의 증거를 철저히 부동의하거나 부인하고 직접 증거를 내며 역공을 펼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판사님을 설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고인들이 내가 주장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지지 라며 억울해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무죄 주장이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 회피형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책임 회피형인지 모르는 반면 판사님들은 그런 태도를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번복하거나 흔들리는 순간 판사님은 바로 유죄 심증을 굳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무죄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죄 주장을 제대로 하려면 검사의 증거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고 추가 증인 신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증거도 내고 검사 측 증거에 대한 탄핵 주장도 해야 하며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수습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어야만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적대적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이 쌓이면 오히려 무죄 주장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이 리스크인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 심증을 품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량도 처음부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양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은 100%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무죄 주장을 하다가 불리해지니 갑자기 유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유죄를 인정하다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바꾸면 믿지 못할 피고인, 반성 없는 피고인이라는 심증만 남깁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모순적 주장을 하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마음이 강하지 않다면 공소사실 전부 인정 양형 선처라는 리스크로 리턴 전략을 권합니다. 이것이 차선책이며 안전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변호인들이 권하는 리스크로 리턴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로, 유죄 주장하다가 무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판사라고 생각해봅시다. 처음엔 무죄를 주장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 갑자기 유죄를 인정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태도를 바꾸는 피고인과 처음부터 죄를 인정한다, 잘못했다,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피고인 중 누가 더 신뢰를 줄까요? 저 역시 변호사로서 연차가 쌓이니 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수백 건씩 사건을 다루는 판사님들은 피고인의 태도 변화와 주장 변화 등을 훨씬 더 잘 포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의 주장이 갑자기 바뀌거나 흔들리거나 모호해지면 무죄 주장은 곧바로 물거품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일관성과 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려면 방어 전략과 증거 제출,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솔론 김한가희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